안녕하세요. 배우 겸 명상 코치 단테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이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폴리아모리라는 책인데요. 밑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네. 이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독점적 다자연애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독점.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명상을 22살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7살 때 참으로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어, 참으로 알게 된 나는 이 몸이 아니더라고요.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몸이 아닌 내가, 몸이 아닌 당신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몸을 구속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첫 어떤 뭐랄까요, 견성, 뭐 깨달음, 뭐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당시 같은 명상 센터 안에 있던 동갑내기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말하자면 첫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아직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이었고 또 일반적인 연애를 해본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얘기하는 서로 구속하지 않는 방식의 연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냥 일반적인 연애 경험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서로 구속하지 않는 그런 열린 사랑의 가능성은 불가능한 건가 보다. 어떤 특정한 영적 체험이 없는 일반 분들하고는 불가능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제가 연애 시작부터 꿈꾸었던 그런 열린 관계를 어, 실험하고 있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많이 활발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관심 있게 제가 요즘 이런 좀 종류의 책들을 보기도 하고 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정모도 2번 나가봤습니다. 굉장히 이 얘기가 충격적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1처제가 정착된 지는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상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나 어떤 개인의 인간의 어떤 본성, 본능에 맞는 제도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려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 나오는 시가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함께 잇되 거리를 두세요. 하늘과 바람이 당신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아요. 중략, 함께 서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가깝게 서 있지는 마세요.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상대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잖아요. 네. 칼릴 지브란이라는 굉장히 좀 유명한 사실 시인이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시인인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폴리아모리스트 친구가 알려준 지브란의 이 시는 폴리아모리스트가 목표로 하는 자아와 이상적 관계를 보여준다. 사원의 기둥이 서로 너무 가까우면 사원은 무너지고 만다. 나무가 상대의 그늘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마지막 구절은 속박으로 서로의 자아를 방해하는 상태를 떠올리게 한다. 네. 이게 뭐랄까요? 서로가 약간 애틋하고 또 약간 서로 그리워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감이 어쩌면 필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주말 부부가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혼율이 48%가 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호르몬으로 봤을 때도 서로 굉장히 끌려하는 그 열정적으로 서로 끌리는 그 호르몬은 한 2, 3년이면 사라진다고 하죠. 물론 그 이후에 좋은 관계를 쌓은 부부나 연인의 경우에는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이 인체에서 분비되어서 바람을 피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지 않게 자연스럽게 억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다른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에게만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한 커플 중에 정말로 서로 행복하고, 나는 이 사람 한 명으로 정말 이번 생에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 커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커플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뭐 부부나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도 꽤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떤 수행자로서 몸이 아닌 내가, 몸이 아닌 당신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왜 당신은 폴리아모리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이번에 정모에 갔을 때. 그랬더니 두 분 정도는 본인의 애정 결핍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애정 결핍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애를 한다고 해도 10명의 연애의 정의가 다 다른 것처럼, 이 폴리아모리를 한다고 해도 폴리아모리를 하는 무의식적인 이유는 10명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폴리아모리 카페에서 만난 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한 명만 만나야 되느냐. 서로가 동의를 한 상태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내 사랑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가끔은 본인의 에너지와 뭐 돈과 시간이 넘쳐나서 오로지 그냥 정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바람 피고 싶은 그 욕망을 그냥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폴리아모리 관계를 가지는 분도 제가 있다고 들었고, 또 혹은 1대1의 관계, 한 사람과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무의식까지 다 활짝 열고 에고가 허물어지는 그런 깊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두려워서 얕은 그런 폴리아모리 관계를 여러 명과 가지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 우주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몰입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또 질투심도 좀 많은 편이어서 실제로 제가 폴리아모리 관계에 돌입했을 때 얼마나 그게 저하고 잘 맞을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영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폴리아모리에 동의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번 봄에 좀 썸을 탈 때 제가 이 폴리아모리를 경험해보고 싶다. 서로를 구속하거나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동의를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아모리 연애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과의 관계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은 금방 이제 뭐 헤어지다 말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번 이 폴리아모리 연애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해보면 제가 정말 이게 나하고 맞구나 혹은 나하고 맞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이 책은 후카미 기쿠에라는 일본의 사회인류학자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많은 폴리아모리스트를 인터뷰하고 쓴 책이라서 책도 얇고요.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히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구나.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관습이, 내가 속해 있는 문화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냥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구나. 이런 거를 그냥 알 수 있는 좀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컴포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질투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폴리아모리스트의 답은 컴퍼션이다. 이것은 캐리스타 공동체가 만든 신조어로 질투하는 정반대의 감정을 의미한다. 폴리아모리 용어 해설에서 컴퍼션은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생기는 기쁜 감정이다. 구체적으로 연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파트너 때문에 기뻐할 때, 남편이 다른 파트너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혹은 아내가 다른 파트너와 섹스를 즐기는 장면을 목격할 때 생기는 기쁨인 것이다. 그런 게 가능하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나 역시 컴퍼션을 감각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 감정은 질투처럼 의지를 갖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러니까는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컴퍼션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이 캐릭터가 모든 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당신이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장점을 가진 여성을 만나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기쁨이 아닌가?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의식이 좀 무한히 확장되는 자아를 완전히 넘어서는 체험을 해보면서 이 컴퍼션이 적어도 이제 머리로는 가능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굉장히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폴리아모리 정모에 갔을 때도 이제 여쭤봤는데 컴퍼션이 본인은 너무 가능하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한 번 만났고요. 두 번째 정모 갔을 때는 그러면 내가 A와 B라는 연인이 있을 때 이 각각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폴리아모리를 경험한 두 분의 남성분은 절대 파트너에게 다른 파트너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겠죠. 그냥 A라는 파트너하고는 B라는 파트너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폴리아모리 관계가 저는 또 약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둘만의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짐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누구를 만난다면 몇 명으로 제한할 것인지, 뭐 중요한 날은 누구와 만날 것인지, 뭐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논하고 상의해 가는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평등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런 점에서도 좀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충격적인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뭐 20대라면 앞으로 뭐 70년, 80년 넘게 살아야 되고 지금 50대라고 해도 뭐 4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만 내가 원하게 될까? 단 한 번도 저 이성을 내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들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나의 배우자 혹은 애인 때문에 그 만남을 아예 대화조차 해볼 수 없다면 상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지만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폴리아모리 관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폴리아모리를 핑계로 굉장히 문란한 어떤 관계를 원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또 곤란하겠지만요. 어떤 이런 관계도 있다는 것을 서로가 얘기 한번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오늘은 폴리아모리, 사랑에 관한 새로운 선택지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